아직 안 터졌다는 거죠. 1월 달에 이제 터질 거 아닙니까? 1월 중반부터 이제 폭로장이 가열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더불어서 이제 윤석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념적으로도 윤석열의 이념이 뭐냐, 그런 걸 때, 윤석열의 정체가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79학번입니다. 윤석열은 1979년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1983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2년 되었을 때, 그 유명한 5.18이 터진 겁니다. 2학년 때. 그래가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사형선고 때리고 겁이 나가지고 튀어버렸어요. 도망을 했던 그 전력이 있습니다. 자기 말로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동안에 그 주변의 무리들은 386 운동권 무리들이 쫙 깔렸죠. 그리고 뭐, 고시를 갖다가 9년 동안 했다, 구수를 했다 그러니까, 그 술 좋아하고 술 마시고 하는 그 운동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 대학 시절에 그 80세대 주사받을 운동권들이 으쌰으쌰 하던 그 80년대 그 시절에, 법대 그 시절에, 전두환은 살인자다, 5.18 학살자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 시절의 시국관이라든가 어떤 역사관이 보수로 양육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 대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 환경이 또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술 친구들 뭐 이렇게 고시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캠프에 있었던 그런 인사들 뭐 대표적인 게 김한길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연연해서 같이 이렇게 얽힌 검사들, 친한 검사들 이러고 보면은 캠프 인사들이 그렇게 같이 놀았던 그런 인사들이 로 그룹핑을 짰던 것이고. 가장 윤석열 씨가 가장 보수에서 지탄을 받거나 분노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에 지검장 할 때,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지검장을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9년에 4월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실에서 2차례나 병원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거절했던 것이고, 2차례 병원 치료 이것도 거절을. 국정원 댓글 사건 해서 국정원 3명 국정원들 그런 국정 수사에 굉장히 가혹하게, 댓글 사건을 굉장히 가혹하게 처리를 했던 것이고. 또 이제 사법 판사들, 6명의 사법 판사들, 사법부, 농단 사건이 있었죠. 사법부, 언제입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해가지고 고발당했을 때, 지금 6명 전부 다 저는 무죄가 되었고, 그때 사법농단 수사지휘부의 총 책임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완장을 차고 이제 우파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10년 동안의 고위 관료, 고위 공직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데 완장을 차고 맨 앞장선 행동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딱 뒤에 받치고 있는 거죠.
2017년 5월부터 해서 2019년 6월 달에 이제 그만뒀는데, 검찰총장 되기 전에 그 2년 동안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완장을 차고 행동대장으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박근혜 대통령을 구형을 45년 때렸습니다. 구형. 그 지금 형이 22년짜리 아닙니까? 말이 그렇지. 예? 지금 나이가 지금 70인데 지금 45년 구형을 때리면은 100살이 넘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검사로서 지금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그게 할 짓입니까? 3개월 동안 졸속으로 해가지고 탄핵을 당했는데, 지금 크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로 해가지고 돈을 받은 게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45년 어떻게 구형을 때리냐는 이야기입니다. 45년 구형을 무슨 원한이 있길래, 원한이 있어도 그래요. 한 5년, 10년, 한 5년 때리면 돼. 2, 3년 때리거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탄핵을 당함으로써 이 구형을 때린 것이, 45년 구형 때리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뭐예요? political kill입니다. 정치적으로 뭐예요? 등에, 정치적으로 가슴에 브루터스가 시자에게 언론에서 브루터스가 맨 마지막에 시자한테 칼로 푹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political kill. 정치적 타살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하기 전에 검찰이 정치적인 타살을 한 거 아닙니까? 경제적 공동체를 해가지고 엮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특활비 상납 제목으로 엮었고, 또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여했다, 직권남용으로 구속을 했죠. 또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가지고 또 감옥에 쳐넣고,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3명의 국정원장을 감옥에 쳐넣으면서 국방부를 벌집을 쑤시놨고, 국정원을 우리나라 첩보기관, 간첩 잡는 첩보기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를 어떻게 씁니까? 완전히 초타시킨 거죠. 기능을 마비시킨 겁니다. 그 이후로 국정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첩을 잡지 못하는 국정원이 된 겁니다. 그 행동대장이 누구야? 윤석열이었다는 겁니다. 참혹한 이야기예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집행 정지 신청 2번이나 기각했다. 예, 맞습니다. 모모님, 예. 칼춤을 춘 겁니다. 앞장서서 칼춤을 춘 거죠. 예? 그때 서울지검장, 서울지부 지검장 할 때 옵티머스 사건 터졌죠. 그 다음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런 의혹도 지금 터지게 되고, 또 4.15 부정선거 문제도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비리가,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는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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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그 검찰총장 2019년부터 6월 17일부터죠. 그래서 2021년 3월까지 했는데 2년 임기는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사건이 터졌는데,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화끈하게 눈을 부릅뜨고 한번 해야 되겠다고 달라든 게 저는 조국 사건이라고 봅니다. 조국 사건. 인식은 이런 겁니다. 조국 사건 정도는, 조국 정도는 쳐내야 문재인 정권에 안정될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나쁘다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조국에 대한 어떤 라이벌 의식이라든가
뭐 조국이 또 미남 아닙니까? 뭐 저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에 엄청난 미남이죠. 잘생겼고 하니까 라이벌십도 좀 있고. 네. 조국은 쳐내야 된다.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때 검찰총장 시절에 월성 1호기 또 재판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방해를 하게 되죠. 월성 1호기 문제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에 의혹도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 석 달 동안에 추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는데, 뭐 또 옛날에 2013년에 한 말 재탕하죠.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해가지고 갖다가 뭐 박치기 하려면 한번 박치기 하듯이 막 상관한테. 그래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상관 아닙니까? 근데 나는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법무장관 네가 뭐냐 이 식이죠. 근데 막 이렇게 들으니까 언론에서 검찰청 기자들이 많잖아요. 주목을 하게 되고 9시 저녁 9시 8시 9시 뉴스에서는 윤석열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권 놓고 기소권 놓고 충돌을 하는 것이 석 달을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고음프로처럼 확 윤석열 이름이 매일 대문자가 아침에 신문에 윤석열, 저녁에 8시 9시에 윤석열 뜨게 된 겁니다. 전 언론의 주목을 석 달 동안 받게 되고 대서특필 되고 그리고 전국에 윤석열을 모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근데 국민들은 추미애가 왜 저러느냐, 배후에 문재인이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 문재인이가 펌프를 해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추미애로 하여금 윤석열을 괴롭히게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 박해받는 정의의 칼제비로 자연히 윤석열 이미지가 부상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 김대중 씨 알지 않습니까?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 가장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 또 그 다음에 김영삼 해서 국민들 영웅으로 확 부각되는 것 비슷하게 하여튼 어떻게 언론에 부상이 됐던 것이고. 저는 윤석열이가 정치의 야망을 품게 된 게 언제냐? 예를 들어서 뭐 12.12에서 이후로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 그 전두환 합수부장이 국민학교 때부터 나는 12.12 하란다. 난 대통령 5공화국 대통령 하란다. 그걸 했겠어요? 전두환이 언제부터 5.18 예견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육사 갈 때 나는 대통령 해야 되겠다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언제 권력 의지가, 이성계가 언제부터 고려왕실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언제부터 했느냐 이게. 이성계 말입니다. 그 정몽준을 만나고 정도준이죠. 정도준을 함흥에서 만나가지고 대면에 해가지고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천하를 잡아야 되겠다. 고려를 엎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권력 의지입니다. 그 윤석열이 언제냐? 고시할 때부터 나는 대통령 돼야 되겠다. 천만에.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가 되면은 검사들의 평생의 목적은 검찰총장입니다. 검사의 꽃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씨가 임명해가지고 검찰총 집무실로 들어가면서 검찰총장직에 딱 앉으면서 딱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 자리 괜찮네. 어디로 가는데? 이거 재수가 좋네. 저는 검찰총장이 되면서 권력의 의지가 검찰총장이 된 2019년부터라고 봅니다. 지검장에 있을 때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서울지검장 될 때는 검사로서 노림수가 있죠. 검찰총장이 되는 것. 그건 뭡니까? 주사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폐수사, 청산 수사를, 강압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있든 없든 막 후리쳐내면은, 윤석열은, 주사파로 문재인 물어볼 때는,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10년 동안의 적폐 청산의 행동대장으로 최고의 책임자. 누굽니까? 그거 역할을 2년 동안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너무나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막 쳐넣지 않습니까? 구형 때리고.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똥배짱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들의 행동대장으로서는 완전히 이거보다,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검찰총장으로 내정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거기에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맞춰서 그래 한 거예요. 그 자리를 차면서 이제는 뭐야, 검찰총장이 되니까 더 높은 생각을, 정치적인 야심이 이제 꿈틀거리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가 대권 의지를 가지는데 언론과 보수의 유튜브들의 엄청난 서포터가 있었는데, 2019년에 검찰총장 시절에 맨 처음 나선 게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하고 과연 미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건 뭐 나중에 역사의 뒤엔길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명백한 것은 조선일보의 엄청난 서포트를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왜냐? 김건희 경력 위조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그 다음 날입니까? 바로 조선일보에 했었죠. 이재명 아들의 뭡니까? 이재명 아들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그게 기사 쓴 게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이재명 아들 문제를 갖다가 도박 문제로 기사를 한 것이, 그게 조선일보예요. 그거 윤석열 도와주기 아닙니까? 위기를 느낀 거죠. 김건희 건 터지니까 윤석열 지위가 내려갈까봐 조선일보가 앞장선 거죠. 조선일보 과거에도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굉장한 공신이에요. 김영삼. 김영삼이가 한 날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비어있으면 머리를 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주필들이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엄청나게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동아일보는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팔 걷어붙였고, 몇십 년 동안에 각자. 그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실체예요. 그 지금 윤석열 씨 도와주기에 앞장서고, TV조선도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매일 보도하면서 영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변의 유튜브들, 보수 유튜브들, 윤석열이가 대안이다, 윤석열이가 뉴히로다 해가지고 막 띄운 거죠. 언론하고 유튜브들이 띄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라이벌 의식에 있었던 이명박 친이계들이 또 나서고 윤석열을 도와주자 해서 윤석열 후보로, 대권 후보 만들기로 된 거죠. 자, 근데 조금 돌아가서 윤석열 후보의 과거의 검사 시절의 행적을 좀 더 훑어볼, 서베이할 필요가 있는데, 김건희 씨하고 결혼을 2012년에 자료를 보면 2012년 3월 달에, 12월 달에 했다고 그래요. 네, 2012년에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죠. 여주지점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이었던 최동욱 사건 터지고, 그때 호위무사가 윤석열이다.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로 해가지고, 윤석열, 그게 신문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주지검장으로 갔을 때가 2013년에서 2014년, 1년 동안이었는데, 그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요 사건 때 이제 상사로부터 국정원 댓글 조사하지 마라. 외압이 있었다고 그걸 또 폭로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씨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명언을 남겨버렸어요. 명언은 명언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자는 한 번 더 물어야 됩니다. 뭐냐? 사람에게, 검찰은 군대 다음으로 엄격한 게 상명하복입니다. 상사에 복종하는 게 검찰 조직이에요. 검찰 조직이에요. 근데 상사인 검사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윤석열한테. 나는 윤석열 한 번도 만나보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느냐? 아버지한테 충성하느냐? 태극기한테 충성하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성하느냐? 도대체 당신이 충성하는 건 누구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충성하는 거냐? 충성의 주체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그걸 안 밝히고 있잖아요. 애매하게 했어요. 그냥 반항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검찰의 상명하복이란 군대처럼 철옹성 같은 규율이 윤석열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검찰의 상명하복이 전적으로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조직의 규율은 있어야 지탱하는 건데 그것이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오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서 이번에 김건희 씨가 유산 이야기가 나왔죠. 눈물을 흘리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유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주지검장 이후에 대구로 가죠. 대구 지검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두 부부가 정신적인 고초를 겪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건희의 사과문 발표에 김건희 씨가 아이를 배웠다가 유산을 당했다.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가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는데, 김건희 씨에 의하면 늙은 총각 자기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구제를 안 하면은 윤석열은 영원히 늙은 총각으로 불행하게 외롭게 살아갈 것 같다. 나는 그 남자를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정심에서 결혼했다 그래요. 진심이 아닌지 믿어봅시다. 근데 그렇게 늦게 결혼했는데 상당히 미녀더라고. 얼굴이 굉장히 성형수술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미인이에요. 그래서 사과문 보도 발표할 때 기자들이 생각보다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제대로 날카로운 질문도 못하고 이 용모에 뿅 가버리던가.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보니까 사과에 대한 또 정치 논평도 또 한마디 해야 되는데 미인에 약한가 봐요. 그래서 김건희 사과문 논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무난하게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크게 무슨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오늘이 또 말씀하셨지만 이재수 장군, 기무사 사령관 3스타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왜 자살했느냐? 강압수사 아닙니까?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기자로 하여금 사진을 딱 찍어버리죠. 그 장군은 명예를 먹고 사는데 수갑 채워가지고 사진 딱 찍게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 나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거는 자살로 몰아버릴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으니까 자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군 장성들, 정보원들, 판사들, 싸그리 그 출세욕에 눈이 멀어버려요. 출세욕에. 만약에 윤석열이가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곧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 할 때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그때 품었으면 이렇게 강압수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4년, 45년 구형을 때리거나 이렇게 잔혹무비한 칼집 역할은 저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그 생각했으면 그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검찰총장 되기로 했거든요. 야, 그래서 아까 김건희 씨 그 유산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역사가로서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김건희 씨가 유산을 왜 했느냐? 이제 윤석열 씨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주지검장에서 대구지검장으로 왔다 갔다 자천대 가면서 벤치 당하고 예? 징계 또 3개월 받고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원한을 키웠다고 봅니다. 자천당하면서. 그때 검사로서 안 뺏긴 게 다행인데, 최동욱 씨는 사퇴해버렸지 않습니까? 사퇴했는데. 그러면 이 유산이 내가 사랑하는 김건희 마누라의 유산이 늦게 장가 들어가지고 자식이 유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유산이 내 사랑한 마누라의 유산이 왜 누구 때문에 왔느냐? 그때 딱 우리가 추측할 거는 박근혜 이름 석자입니다. 그 검사장 최고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최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 석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내의 유산에 대한 어떤 원한이랄까? 원한이죠. 원한이 이때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것이 그 당시에 2016년 12월 달에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가 임명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 때리고 최순실하고 엮어가지고 경제적 공동체로 가게 되는데 WPC로 그렇게 해가지고 WPC가 최순실 거냐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방전이 되고 책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의 악연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김건희 씨가 스스로 유산 당했다고 밝히는 게 유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사적 원한이 얽히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45년 구형이라는 것을 때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씨 유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누라의 유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하는 데서 구형을 때리고 하는 와중에 그 원한이 실리지 않으면 일반 검사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추정을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